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121페이지 봅니다. 121페이지예요. 목차 3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혹시 제가 저도 모르게 기침을 한다라든지 조금 소리가 코 맹맹이 소리가 나면요,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최대한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목차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으니까요. 최대한 집중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부터 봤죠. 다음 두 번째 수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수요 법칙만 확인할게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죠. 자, 그래프는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하향 모양입니다. 떠올리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입니다. 역시 의를 봤고요. 다음에 공급 법칙입니다. 자, 법칙만 다시 확인하자면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자,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킨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죠.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모양입니다. 항상 떠올리시고요. 이제 오늘 3번 목차가요. 이제 121페이지가 되고 바로 1번 보게 되면 수요 결정률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당의 재화 가격. 다른 말로 그 재화 가격입니다. 2번요. 관련 재화 가격은 다른 말로 타 재화 가격이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업번, 대체재. 니은번, 보완재요.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습니다. 3번요. 소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업번, 정상재. 다음 페이지 니은번요. 열등재. 정상재와 열등재가 나옵니다. 다음에 4번 기호의 변화, 5번 소비자의 예상, 그리고 6번 기타 등등 나옵니다. 옮겨서 볼게요. 자, 수요를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거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관련재와 타재화 가격이고요. 여기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 소득에 따라서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상재와 열등재가 나와요. 다음에 네 번째 기호의 변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본다면요. 기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만 하시고. 그러나 기호 빼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대체재와 보완재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아주 빠르게 숙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요. 결론부터 먼저 볼게요. 결론. 그러면 1번이 거재화 가격인데요. 얘만 나왔다면요.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거재화 빼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 나머지 모두 얘들은요.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차이점은요.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요. 곡선 상 이동이고요.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 상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이 되고요. 결론부터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먼저 잡으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인데요. 예를 들면요. 그 재화하게 되면 콜라를 예를 들게요. 어느 학생이 엄마한테 한 달 용돈 받습니다. 10만 원 받아요.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콜라의 수요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세로축은 가격 P가 되고요. 가로축은 수량 Q가 됩니다. 자, 결과는 아시죠? 수요 곡선은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죠. 결론 나왔습니다. 자, 얘가요. 그 재화가 콜라니까 콜라 가격, 콜라 수량, 콜라 수요 곡선 그 재화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돈 10만 원 받아서요. 이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하는데 슈퍼에서요. 콜라 한 캔에 1,000원씩 하더라. 1,000원씩 할 때 매일 한 캔씩 마시자. 한 달이면 30캔이 돼요. 이렇게 콜라를 마시려고 합니다. 요즘을 A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콜라 값이 올라갑니다. 1,000원에서 한 캔에 1,500원씩 되게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콜라가 비싸면 콜라를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적게 마시죠. 이때는요, 30캔에서 20캔으로 줄이자. 요즘을 B점으로 볼게요. 결론은요,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적게 마신다. 즉,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다시 콜라가 한 캔에서 500원씩. 자, 싸다. 가격이 하락하면요, 콜라를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많이 마시죠. 이때는요, 30캔에서 40캔으로 많이 마시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비례 법칙이 돼요. 자, 요점을 C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A점은 콜라가 1,000원일 때, B점은 1,500원일 때,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A점은 콜라가 1,000원일 때를 말하고요. B점은 콜라가 1,500원일 때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변하니까요. 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생겨요. 또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얘는요, 동일한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또 다른 말로 A점, B점, C점, 점의 이동이다. 자, 점의 이동은 시험과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 재화 가격은 오로지 곡선상의 이동이 되고요.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불러요. 한 묶음으로 생각하세요. 그 재화 가격 이꼴 곡선상 이동 이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있죠. 그 재화 빼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얘를 그대로 옮겨와요. 자, 그러면 A점, B점, C점이 됩니다. 얘가 바로 거제와 콜라의 수요곡선이고요. 자, 두 번째요. 대체와 보완전은 너무 중요한데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 쉬운 거 먼저 봅니다. 소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소득하게 되면 이 학생이 한 달 용돈 10만 원 받는데 명절 때요.
시골에서 외삼촌이 올라와서 여기다가 용돈을요 10만 원 더 주고 갑니다. 하면 소득이 배나 늘었죠.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2배나 크게 늘어나면요 평소보다 콜라를요 이만큼 2배나 많이 마시잖아요. 2배나 많이 산다.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에 정반대로요. 이제 용돈 10만 원 받는데 엄마가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면서 10만 원 용돈 못 주겠대요. 앞으로 용돈 5만 원밖에 못 주겠대요. 소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면 평소보다 콜라도 이렇게 반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해서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더라. 수요의 변화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좌측은 감소가 되고요.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좌측은 무조건 감소예요. 그래서 우측 증가, 좌측 감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소득이 나왔으니까 소득에 따라서 재화가요.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어요. 정상재, 열등재 아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10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다른 말로 아주 정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열적으로 암기권 해서 정열적으로 정열 나왔습니다. 따라서 소득만 났다면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정열 바로 팍팍 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득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정열 바로 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상재가 뭡니까? 열등재가 뭡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열 두 가지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가 되고요.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가 돼요. 따라서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예가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한 달 번 거 100만 원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겠네요. 자, 100만 원 받아서 부인이랑 아들, 딸이랑 4인 가족이 생활하면요. 너무 빠듯해요. 이렇게 월급 100만 원 받아서 가족끼리 외식하면요. 소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기가 어려워요. 아마 돼지 껍데기는 먹을 거예요. 그죠? 예. 일단 100만 원 벌어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가정합니다. 요거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급이 100에서요. 500만 원요. 일치월장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이만큼 보면요. 가족끼리 외식하면 소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당연히 소고기 먹습니다. 예. 그럼 이때는 소고기 먹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500으로 소고기 많이 먹더라. 얘가 뭐지? 정상재. 돼지고기 적게 먹어요. 열등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열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시면서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있더라. 소고기가 정상재고 돼지고기가 열등재다. 이렇게 못 박으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정열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때 정상재, 감소할 때 열등재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요 정상재, 얘는 열등재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만약 월급을 500 받다가요. 또 올라갑니다. 월 1000만 원요. 엄청납니다. 이만큼 벌어요. 이쯤 벌면요. 평소에 늘 먹던 소고기도 맛이 없어지거든요. 더 비싸고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더 비싸고 맛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말고기요? 고래고기요? 네. 어떤 분은요, 개고기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달에 이 교수들 전부 다 모임이었어요. 회식을 가졌는데 보통 회식 가지면 제 의사훈이 없잖아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갔더니 하필이면 보신탕 집이야. 예. 저는 육식을 잘 안 하니까 정말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보신탕에다가 따로 게 수육 있죠. 얇게 썰린 거. 그게 또 나오는데요. 저만 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환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 게 수육을 맛들이면요. 정말 맛있나 봐요. 얘보다 비싸죠. 그죠? 그래서 맛들이면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자, 게 수육 맛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게 수육만 먹더라. 그것만큼 소고기를 적게 먹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정상제가 되고 소고기는 열동제가 된다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항상 정열하게 되면 소득 증가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제가 되고요. 감소하면 열동제가 된대요. 자, 이제 정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열 알겠네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수요와 공부의 끝은요. 그래프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프를 연결합니다.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얘가 정상제가 돼요. 소득 증가 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데 무슨 제? 열등제. 항상 정열 하게 되면 그래프 보고요. 이렇게 정열 바로바로 팍팍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요. 대체제와 보완제로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체제, 보완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그 제바가 콜라입니다. 그 제바가 콜라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제바, 타 제바 종류가요. 대체제도 있고 보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대체제 보완제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제가 콜라인데요. 대체제는 무조건 콜라 대신에, 그럼 콜라 대신에 뭐 마시죠? 사이다. 예. 따라서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가 돼요. 다음에 보완제는요. 항상 콜라랑 같이 먹는 게 있죠. 오른손에 콜라 들면요. 왼손은 뭘 들고 먹죠? 햄버거 맞습니다. 또 피자, 그죠? 따라서 햄버거나 피자 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햄버거다. 가끔씩은요. 어떤 분이 엉뚱한 답을 하세요. 오른손에는 콜라, 왼손에 뭐 하니까요? 빨대 하더라고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콜라와 사이다 대신에 마시니까 대체제. 얘는 햄버거와 콜라는 항상 같이 먹으니까 보완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대체제와 보완제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커피와 프림은요. 대체제다, 보완제다? 같이 먹으니까 보완제. 커피와 녹차는요.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 자동차와 휘발유는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소나타와 K5는요. 소나타 대신에 K5 사니까 대체제. 사과와 배는요. 사과 대신에 배 먹죠? 대체제. 소주와 맥주는요. 대체죠. 소주 대신에 맥주 마시니까. 그런데 술은요. 자, 소주 대신에 맥주를 마시면 대체되기도 하지만은 같이 섞어서 마셔도 있잖아요. 그럼 소맥이 돼요. 이때는요.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술은요. 따로따로 마시면 대체가 되기도 하고 섞어서 마시면 보완제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 콜라와 햄버거는 보완제입니다. 그러면 콜라와 김치는 대체제다, 보완제다? 콜라와 김치. 아무 관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보완제 하시는 분은요. 콜라 마시고 김치 먹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닌 게 뭐지? 독립제. 얘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한. 얘는요, 분석할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콜라와 분필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뭐? 독립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항상 타제와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이런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사이다 가격, 햄버거 가격이 콜라의 수량을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대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값이 많이 비싸요.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적게 마시잖아. 그러니까 사이다 비싸면 사이다 적게 마시고 대신에 콜라 어떻게 마신다? 많이 마신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따라서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안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얘가 대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콜라와 사이다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단어 액면 그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해서 얘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단어 그대로 묻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니까 증가하니까 증가하네.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관계. 못 박아버렸어요. 앞으로 수요에서 대체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비례관계, 비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하고요. 감소하면 감소한다. 증가, 감소, 감소. 해서 이걸로 문장을 자꾸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재와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재와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돼요. 아파트와 빌라요.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다, 보완제다? 아파트 대신에 빌라 사니까 뭐 대체제.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면 아파트 안 사고 대신에 빌라 많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항상 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 알겠네. 수요에서 대체는 비례더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수요 공부의 끝은 어디까지? 그래프까지. 그래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봅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얘는요,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 비례관계. 다음에 수요 감소. 얘는요,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감소한다. 감소가 돼요. 다음에 보완제 넘어가요. 콜라와 햄버거인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햄버거 값이 비싸요. 얘가 비싸면요, 햄버거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비싸면 적게 먹지. 근데 햄버거 적게 먹으면 같이 콜라도 같이 적게 마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햄버거 값 비싸면 햄버거를 적게 먹으면서 동시에 콜라도 적게 마시더라.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콜라와 햄버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단어 그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수요가 감소한다. 얘가 시험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수요가 감소한대요. 요 화살표가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 따라서 수요에서 보완제는요, 무조건 반비례관계다.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거 보고 자꾸 돌려야 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재와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재와 수요가 증가한대. 바로바로 돌립니다. 그럼 이제 보완제도 알겠네 하시지 마시고 항상 어디까지? 바로 그래프까지 빨리빨리 연결이 됩니다. 그래프는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얘가요, 보완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수요가 감소합니다. 얘는 보완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재와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래서 그래프도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체제와 보완제도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다음에 자, 기호 볼까요? 기호. 자, 기호는 시험과 거리가 멀겠지만은요, 이 학생이 매일 같이 콜라를 마시는데, 이제 엄마가 걱정을 해요. 얘야, 너 콜라 매일 마시면 이게 몸에 안 좋고, 얘도 중독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 내일부터 건강생활에서 콜라 줄이고, 대신에 엄마가 주스를 켜줄게. 주스를 그럽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가 켜준 주스를 자꾸 마시니까, 얘가 맛이 좋거든요. 기호가 바뀌어요. 주스를 많이 마시는 만큼 그만큼 콜라를 적게 마시더라.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호가 바뀌니까 평소보다 주스를 많이 마시면서 콜라를 이만큼 적게 마시더라.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바로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가 돼요. 다음에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뭘 예상할까요? 자, 키워드가 예상인데요. 소비자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편의점에 갔더니 담배값이 담배 한 갑에 4,500원 합니다. 얘가요, 이제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린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달부터 4,500원짜리가 갑당 10,000원씩 오른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담배값이 올라간다면 담배값 오르기 전에 미리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죠. 이거 사재기. 그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재기 하더라. 얘가 바로 가수요. 따라서 소비자는요, 오른다고 예상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이만큼 많이 산다, 사재기 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연결하자. 그러면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오르기 전에 이만큼 사재기 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요, 이때는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상도 마찬가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그 재화 가격만이 곡선 상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요. 그 재화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곡선상 이동은 이꼴 수요량이 변하고 약속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곡선 자체 이동은 얘를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곡선상 이동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항목을 쭉 들면서요. 그 재화 가격,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다. 항상 결론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문제. 다음 중에서 수요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1번. 답이 바로 보이잖아요. 다음 중에서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1번. 얼마나 쉬워요. 바로 답이 보이잖아요. 다시. 자, 얘를 상세 넘어갑니다. 곡선 자체 이동이 수요의 변화인데요. 그러면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가 돼요. 문제 또 이렇게 합니다. 문제.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에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털린다. 얘를 집어넣어요. 얘가 문제가 돼요. 다시. 얘가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털린다. 이때 대치제와 보완제가 무진장 잘 나옵니다. 다시. 최근 시험은요. 박스를 여기다가 지금 이런 온갖 단어를 마구 집어내기다가요. 1개, 2개, 3개, 4개, 5, 6 또는 7개 집어넣고요. 여러 개 집어넣고 다음 중에서 우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이제 찾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또 좌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또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 이동이 뭔지 좌측 이동이 뭔지 아주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제 수업하니까요. 야간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들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대체제는 다 들으니까 알겠는데 조금 헷갈리고 빠르게 안 나온대요. 이게 어떻게 첫 수업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수십 번도 모자라요. 지금부터 심실 때까지 수백 번 반복해야 됩니다. 지문이 팍팍 나왔다. 보는 순간 바로 직독직해 쫙쫙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아는 게 열심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알겠다. 다들 알지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거 두 줄 이런 거에다 메모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한 번쯤은요. 암기 노트에다가 특히 중요한 거 이거 두 줄 딱 적어두고 맨날 보게 되면요. 수백 번 반복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 노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재 봐요, 교재. 다시 121페이지 봅니다. 가로 1번이에요. 수요 결정윤인데요. 동그라미 1번. 당의 제바 가기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이다. 수요의 변화이다.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상 이동 바로 뚫려야 됩니다. 2번요. 관련 제와 가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치제와 보완제다. 그러면 대치자니까 무조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따라서 A번, B번이 있죠. B번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괄호 나왔잖아. 비례관계 밑줄. 비례관계가 돼요. 다음에 니은번요. 보완제는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따라서 B번 끝에 보시면요. 괄호, 반비례관계 밑줄. 바로바로 돌리시고요. 3번요. 소득하니까 뭐뭐 정렬. 소득은 무조건 뭐 정렬. 그래서 기억번 정상제는 첫 줄 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B번요.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됩니다. 5번 내려가요. 소비자 예상하면 뭐가 떠올라? 가수요. 따라서 첫 줄 어떤 재화 가격이 장래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오히려 사재기 하는데 얘가 가수요입니다. 가로 2번 내려가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1번 내려가죠. 수요량의 변화는요. 기억번 밑줄 하세요. 당의 상품 가격 임대료 밑줄. 바로 그 재화 가격 또는 임대료가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니은번 내려가세요.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상 이동 밑줄. 곡선상 이동입니다. 2번요. 수요의 변화는 기억번 밑줄 하세요. 당의 상품 가격 이외 밑줄. 이외. 이외 동그라미. 그러니까 거제와 빼고 이외 나머지가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요.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밑줄 하세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 밑줄, 즉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정 밑에 박스 보세요. 문제를 풀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예제 언제 나왔죠? 25회. 가장 최근 문제입니다. 최근 스타일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묻죠? 좌측 이동. 그러면서 박스 보니까 단어가 7개 집어넣었잖아요. 이거 보고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다음 차트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요. 3번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되고 괄호 1번 공급 결정연입니다.
자,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교재 보시면요, 목차가 6번까지 나와요. 1번, 당해 재화 가격, 다른 말로 그 재화 가격입니다. 2번, 관련 재화 가격, 다른 말로 타 재화 가격이고,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와 보완재 두 가지죠. 3번요, 생산 요소 가격, 4번 기술 수준, 5번 공급자 예상, 6번 기타 등등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가 그 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타재화 가격이고요.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대체재, 보완재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예. 얘는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있지만은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시험에 별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대체재와 보완재는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은 별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세 번째.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등등등이 있지만 항목 5개, 수요도요 5개입니다. 똑같이 5개를 좌우 둘 다 같이 비교해요. 자, 왼쪽 1번, 오른쪽 1번 보세요. 수요는 뭐지? 그 재화 가격, 공급도 그 재화 가격. 단어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는요. 그 재화 가격은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인대요. 뭐지? 공통윤입니다. 단어가 똑같으면. 2번요.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 보완재 뭐지? 공통윤입니다. 그러나 3번은 달라져요. 3번은 뭐? 소득, 기호, 공급은 없잖아요. 결국 소득과 기호는 수요만 움직입니다. 수요만. 다음에 3번, 4번. 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이다. 얘는요. 공급만 움직입니다. 3번, 4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결정 요인 해놓고 여기다가 소득이 들어가면 엉터리 틀린 말입니다. 소득은 뭐지? 수요만 움직이니까. 또는 기호입니다. 그러나 요소 가격과 기술은요. 공급만 움직입니다. 3번, 4번을 조심하세요. 다음에 5번은요. 공급자 예상. 그러니까 소비자 예상, 공급자 예상. 그래서 얘도 예상은요. 공통윤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봅니다.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은 자 무조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그 재화 가격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은요.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요. 반면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등입니다. 그래서 그 재화 가격은 공급 양의 변화, 그 재화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재화를 예를 들면요. 앞에서 수요는요. 콜라를 예를 드는데 공급은요. 아파트가 이해가 편해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를 만드는 공급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 건설회사. 이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래프 그려봅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급 곡선은 자,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상향. 다 아는 거잖아요. 얘를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량, 아파트 공급 곡선입니다. 모두가 거지화입니다. 이제 어느 건설회사가요. 아파트 가격 2억 잡을게. 자, 2억 할 때 아파트를 1000세대 짓자. 요즘을 A점 잡을게. 근데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간대요. 자, 다른 변화 없이 가격이 올라가면요. 공급자는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때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시키자. 1500세대를 짓자. 요즘을 B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을 극대화시키자,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비례관계. 거꾸로 아파트 값이 내려갑니다. 2억짜리가 반토막 나요. 1억이다. 아파트 많이 짓는다, 적게 짓는다? 적게 짓죠. 그러면 500세대만 짓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재미가 없어요. 공급을 줄이자. 요즘을 C점 부를게요. 지난주 자 기사 났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자꾸 규제하는데 서울만 아파트가 미쳤습니다.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쪽이 아파트가 쫙 올라갑니다. 규제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현상입니다. 규제가 영 무시할 만큼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요. 서울만 올라가지 지방은요. 난리가 나서요 지금요. 창원, 마산 쪽이다. 뭐 지방에는요. 오히려 아파트가 내려갑니다. 서울만 오르고요. 지방은 자꾸 내려갑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정책 규제 1번되지만은요. 뭔가 정책이 조금은 미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걱정이에요. 가격도 걱정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A점은 아파트가 얼마일 때 2억일 때, B점은 얼마일 때 3억일 때. 따라서 아파트 값이 2억에서 3억 올라가니까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이 생기더라. 얘가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입니다. 어떤 이동?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따라서 그 재화 가격만이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이것이 공급 양의 변화가 된대. 다음에 나머지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나머지가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나머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